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백 시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백 시장의 형량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와 홍보 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 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정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남양여객 노사협상이 어제 오후 타결돼 오늘 아침부터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3일 파업에 돌입하며 버스 운행을 중단했던 남양버스 노조는 시급 인상과 무사고 수당 등의 인상에 노사가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하루 멈췄던 11, 400, 400-2, 400-4, 50-2, 50-3, 50-4, 50-5, 50-6번, 999번 10개 노선 버스는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수원 남양여객이 어제 하루 파업에 들어갔죠. 70여 대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버스 노조들이 이달 말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에 시내버스 파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남양여객 78대 버스가 멈춰서면서 시민들은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란간에 이렇게 파업 들어가면은 어떻게 시골 가서 농사도 져야 되는데. 오는 7월 버스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버스 종사자들은 임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지난 14일 경기도가 시내버스 200원, 시외버스 400원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파업은 일단 막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요금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순 없지만 버스 파업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에 수원에서는 시민과 정부, 경기도, 버스 회사와 노조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시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시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입장을 터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요. 수원시는 다음 달 중 토론회를 열어 수원을 포함해 경기도와 국가 전체의 버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포부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다음 주에 예고된 경기 지역 버스 업체들의 전면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 의회도 요금 인상 전에 버스 업체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에 가입된 경우가 많은 현재 버스 노조들의 요구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노총과 도내 진보단체들은 요금 인상에 앞서 버스 업체들의 경영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친척이나 친인척들 이걸 얘기를 하면서 뭐 입사시켜 놓고 이 사람들이 임금분을 운영하지도 않는 수분 빼놓고 받아 챙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주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냐. 도의회도 버스 업체들의 경영 행태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이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자칫 업체 배불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운수 종사자들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운수 업체들만 좋아지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 지금은 확인할 길이 지금까지 앞전의 사례들을 보면 확인할 바가 좀 힘들고 민주노총과 경기공동행동은 버스 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교통공사가 버스 운행을 맡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버스 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검증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황금 노선은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적자 노선은 신설되는 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서울시와 환승 할인 정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지난 4월 말 경기도로부터 승인됐는데요.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2일 산업단지 구역계 변경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가학동입니다. 이곳과 시흥시 농곡동 지역 49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고 올 하반기부터 토지와 지작물 조사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하지, 즉 고압선 아래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 의견 듣고 하신 거예요? 선하지 쪽은 빠져서 불합리해서 다시 집어넣었다. 주민들이 신청해왔다는데 어떤 주민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의견 수렴하셨어요? 주민들은 수년에 걸쳐 확정됐던 계획이 의견 수렴도 없이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본 사업은 2015년서부터 사업이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으로 쭉 밟아왔습니다. 느닷없이 벼랑간의 그 대단 면적이 벼랑간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건 절차상에 분명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정부의 개발 사업인 광명 학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구역 재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정책의 사업이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방적인 사업구역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며 첨단 산업단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얼굴 붉히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문제를 알아보고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군포시가 주차 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 3번 로데오 거리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가득합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 주차장으로 변한 지는 오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군포시 등록 자동차 대수 증가율은 1.66%, 이에 반해 주차 공급 면수 증가율은 1.31%에 그칩니다. 차량 한 대당 주차 가능 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가 주차장 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 특히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가 0.2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오금동의 경우 공동주택의 야간 주차 공급률이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66%밖에 못하니까 약 34%는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만큼이나 허술한 주차 단속이 문제가 된다고 꼬집습니다. 할 거면은 법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주정차 금지구를 해제해서 주차장 한 만들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그런 도로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냥 군포시 주차 환경 진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총 3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대안은 시 정책에 반영됩니다. 주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지금 연속 토론회인 만큼 2차 원탁 토론회 진행할 거고 3차 전문가 토론 진행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2차 토론회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군포시 정책 100인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혜솔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의 미래비전을 담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과 공공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과 함께 민간에 대한 지원 역할이 강조됐는데요.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최종 결과물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맡은 도시경제연구원은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시의 출자 추정기관이라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맡아야 하고 재단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복지시설의 요청도 이행하는 등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원은 따라서 최종 보고서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고 또 하나는 운영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민간시설에 대해서 재단이 이제 자원을 연계해주거나 또 이제 뭐 컨설팅 같은 뭐 이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이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재단은 따라서 민간과 공공의 가교 역할을 위한 가칭 복지 거버넌스 대표위원회 출범을 위해 추진위원단을 꾸린 상태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진지원단은 재단의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2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오는 31일에는 세 번째 회의를 갖고 출범할 가칭 복지 거버넌스 대표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진지원단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추진지원단에는 이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사협의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재단이 복지재단이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평택복지재단은 전문가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최종 연구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평택시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짤 방침입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보고서 내용은 내부적으로 재단에서 논의를 좀 하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평택시와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세워 나가는 것,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평택복지재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용역기관은 이번 용역에서 30개 정도의 세부 사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작은 원예식물을 가꾸는 활동이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지역 내 치매가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회의실에 어르신들이 모여 강사의 강의에 집중합니다. 강의 후에는 공기 정화식물인 풍란에
천연 이끼를 돌돌 마는 이른바 토피어리 원예 활동이 시작됩니다. 풍란이 머리카락을 대신하고 천연 이끼가 얼굴을 표현한 귀여운 모습. 까만 눈과 빨간 코까지 붙이면 하나의 작품이 탄생합니다. 생소한 활동에 실수가 이어지지만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처음인데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여기 또 집에 나누면 도움도 된다 하고 여러 가지 강사님이랑 모시고 이래 하니까 참 좋네요. 책으로만 봤던 또 그림으로 봤던 것을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그 물건을 창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상당히 힐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 같아요. 쉴 틈 없이 손을 놀리고 본인만의 생각을 창조하는 과정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돕습니다. 만들어진 작품을 소개하고 동년배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조금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토피어리 하면서 손을 많이 써서 어떤 이 인지 능력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치매 예방이 되는. 토피어리 만들기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찾은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텃밭. 손수 밭을 갈고 해바라기와 감자 등 식물을 심으며 젊은 시절을 회상도 해봅니다. 농사는 진짜 생각하면 중요해요. 농사는 진짜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하기 힘들어요. 통통 털어봤자 한 평도 안 되니까 뭐 좋죠. 화성시가 마련한 치유 농업 활동. 시는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식물을 이용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성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총 55회를 치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어르신 대상 치유 농업 활동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미지의 움직임으로 시각적 환영을 빚어내는 애니메이션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현장에 조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허우적대는 인형. 물질 만능주의, 부와 명예를 좇기만 하는 세태 속에서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인형에 그림을 입히고 수많은 움직임을 연속 촬영해서 만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높다란 건물과 아스팔트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한 이 작품은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미술관이 마련한 애니메이션 기획전입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작가들의 예술적 고찰로 재탄생한 모두 22점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미지의 움직임으로 시각적 환영을 빚어낸 작품들에는 애니메이션이 가진 독특한 예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 환영이라든지 환상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내 내면에는 진짜 내가 무엇이 있을까, 진짜 나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주변의 현상 이면에는 어떠한 진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에서는 애니메이션이 근본적으로 동적인 환영을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미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실제와 같은 움직임을 재현하고 창조된 프레임 사이로 환상이나 상상의 구조를 만들어가며 특별한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되게 재미있고 입체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특유의 예술적 감성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23일까지 경기도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40조 원 중에서 경기도가 22조 8,900억, 교육청이 18조 83억 원의 예산을 각각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면접 수당비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비는 총 1,400여만 원으로 경기도는 이 중 15%인 21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함께 산과 바다로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특히 워터파크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장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에 대비한 안전한 수영복 선택법과 함께합니다. 아이들의 인기 수영복은 래시가드. 예민한 피부도 지켜주고 체온도 유지해주기 때문에 1순위 아이템인데요. 래시가드 수영복을 고를 때는 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인지 체크하고 지퍼에 아이의 피부가 끼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애교쟁이 여자아이에게는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이 인기 만점. 다양한 디자인이 우리 아이를 더 빛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수영복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먼저 수영복은 물속에서 잘 처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안전 확인 마크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KC 마크 표시가 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 섬유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UPF 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으로는 30에서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 타임, 꼼꼼히 고른 수영복 하나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